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실적도 앞두고 있고 FMC 회의도 직전이죠.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신중해지면서 전강 후약 형태로 전개가 됐고요. 또 일부 기업들, 뭐 유나이티드헬스나 UPS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또 지수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고용 데이터들이 약간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연속적으로 이미 증시가 올라간 상태라서 추가적으로 밀고 올라갈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투자자들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재료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코스피를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느냐. 그러니까 오늘부터 특히 미국의 슈퍼위크 일정이 시작되는 오늘부터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코스닥이 문제죠. 그러니까 하락 종목수 계속 많은 상태가 되고 있는데 어제 약간의 어떤 반전의 힌트가 나왔거든요. 오늘 장에서 어떤 반전이 나오게 될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증시는 뭐 3대 지수 대체로 0.4% 정도 왔다 갔다 해서 하락을 했고 중소형주 지수는 0.6% 빠졌습니다. 11개 업종 중에서 필수 소비재, 에너지, 부동산, 유틸리티만 플러스가 나고 7개 업종이 하락했거든요. 근데 플러스 난 업종이 대체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기 방어주들만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는 좀 쉬어갔다. 경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살짝 약해지면서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군들의 매도세가 나왔다. 그렇다고 뭐 낙폭이 컸던 건 아닌데 조심스러웠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냈던 재료들을 보면 미중 고위급 회담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베센트 장관이 참여하는 고위급 회담이 열렸는데 관세 유예를 합의했다. 지금 8월 10일까지로 관세 유예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다시 양측의 관세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일단 지금 낮춰놓은 거를 유예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게 제가 애매하게 나온 게 확정됐다, 최종 확정이다 이런 발언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베센트 장관은 최종 결정은 트럼프가 한다. 이렇게 해서 오늘 회담에 뭐 모든 것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던 투자자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그런 게 나온 거죠. 물론 뭐 유예 최종으로 합의가 될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점에 일부 투자자들이 좀 불안함을 느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표를 보면 그 미국의 6월 구인 건수가 744만, 744만 나왔는데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온 거거든요. 예상보다 이제 부진했다라는 점, 그래서 미국의 고용이 좀 꺾이나 이런 걱정을 좀 했는데 7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니까 이거는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건 지금의 경제 상황, 앞으로의 경제 예상 이런 것들 물어보는 데이터거든요. 근데 일단 이 수치 자체가 잘 나온 거는 긍정적이죠. 근데 세부 데이터를 좀 뜯어봤더니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답변한 사람의 비율이 지난달에 14.5%였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18.9%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간 거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인 건수 예상치 하회한 것과 묶어가지고 미국의 고용시장이 혹시 약해지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투자자들의 생각을 자극하게 됐죠. 그래서 이 점도 좀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 앞두고 약간 이제 투자자들이 경계한 것도 있는데 그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아요. 대체로 잘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우리 회사는 얼만큼 투자할 겁니다. 이런 내용을 공개하잖아요. 그런데 일부 투자자들은 그 투자 규모가 늘어나게 될 때 과잉 지출하는 거 아닌가? 너무 많이 투자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값은 되게 늦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재무상 부담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일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결과 보고 나서 판단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 이제 FMC 회의 앞두고 있는데 그 압박받는 게 장난 아니죠, 파월이. 그래서 이제 9월에 인하에 대한 어떤 힌트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파월이 9월에도 인하 없어 뭐 이런 식의 어떤 강성 메시지가 나올 경우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역대 이제 연준 의장들 회견 날, 그러니까 그 FMC 회의 당일 기자회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파월의 수치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연준 의장들에 비해서 FMC 당일 지수의 어떤 변동성을 좀 봤더니 가장 부진한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파월이 회견할 때 투자자들이 살짝 불안해한다.
예, 그런 어떤 인상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FOMC 회의 이제 이후 파월의 회견까지 보고 나서 판단하자 이렇게 투자자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 보면 빅테크에서는 뭐 애플 빠지고 아마존 빠지고 메타 빠지고 이렇게 했죠. 공교롭게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대체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엔비디아도 하락했는데 사실 엔비디아 오늘 거의 180달러 가는 분위기였거든요. 장 초반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H20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재고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TSMC에 추가 주문을 넣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시장 분위기가 신중해지면서 결국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알파벳, 브로드컴 뭐 이 정도만 이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 또 영향을 맞춘 건 UPS, 이게 이제 일종의 택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부진한 실적은 물론이고 향후의 전망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관세 때문에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관세 부과가 되면 수입해 오는 물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택배 수량이 어떻게 될지 몰라 감소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가이던스 자체를 제시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오늘 10%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관세가 기업들의 영향을 주는 케이스들이 몇 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신중한 그런 이유로도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리고 지금 지수 자체가 S&P 500 지수, 나스닥 뭐 계속 최근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분석가들이 전망하는 평균치보다 높아졌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물론 이제 뭐 오펜하이머라든가 일부 이제 증권사들 전망이 7,000포인트가 넘기 때문에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최근에 많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일단 전체적인 평균값보다는 살짝 높아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좀 수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오늘 뭐 크게 하락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상 최고치 부근이다. 그런데 사상 최고치에 매수를 하면 결과적으로 기간별로 보면 수익이 다 났다.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 돌파할 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다. 데이터로 입증이 됐다라는 점이 있어서 뭐 오늘 뭐 조정이 뭐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중요한 이벤트가 있고 이 중요한 이벤트에 관련된 지표들을 좀 흡수하고 나서 올라가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은 신중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전망 자체가 좀 상향 조정됐어요. 2분기 실적 추이 같은 경우를 보면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작 실적 발표 보고 나니까 이게 당초 너무 보수적으로 봤던 것 같다. 이제 전망치를 조금 높여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뭐 터무니없이 시장이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런 분위기로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관세 합의에 대해서 자꾸 뒷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유럽연합이 7,500억 달러 에너지 구매하고 6천억 달러 투자하고 이런 내용들을 공개했잖아요. 근데 이게 비현실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 구매 7,500억 달러 약속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3년 동안 1년에 2,500억 달러씩 사기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 유럽이 미국산 에너지 수입한 게 800억 달러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작년에 총 에너지 수출한 규모가 3,300억 달러인데 이게 어떻게 유럽이 2,500억 달러를 어떻게 구매하냐라는 거예요. 미국이 더 많이 캐내야 되는 건데 아니면 다른 나라의 수출 물량을 줄이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6천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게 기업들이 약속하는 거지 EU 자체가 어떤 구속력 있는 합의로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냥 트럼프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 저게 현실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온 게 있냐면 이 관세 때문에 이게 과연 좋은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의 사례를 갖다가 꼽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기계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뭐 이런 거에 기사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온 건데 51만 달러가 넘는 기계를 수입하는데 관세가 7만 7천 달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관세 비용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이 빠져나간다라는 거고 그만큼 고용을 늘리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금의 어떤 관세 상황 자체가 비용, 소비자 물가를 높일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그런 데이터들이 일부 기업들이 인터뷰하면서 이제 사례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어떤 협상이 미국 입장에서는 뭐 다른 나라들이 꿇고 있네.
그리고 이제 관세라는 어떤 새로운 재무상의 어떤 수익을 얻었다 이런 것들을 만족할지 모르겠는데 부작용이 언젠가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어떤 해석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이게 주봉인데 코스피는 정말 강합니다. 예, 꾸준하게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도 굉장히 좋아요. 예,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7월 들어서 매도 잘 안 하죠. 예, 대규모 매수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5일 동안 보면 7일 중에서 6일 그렇고 5일 연속해서 비차익 매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한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차익 매수라는 거는 15종목 이상 동시에 주문 거는 거. 그래서 특정한 어떤 대형주 몇 개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한국 주식시장 자체를 매수하는 거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외신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당국의 어떤 증시 개혁에 대한 어떤 분석,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평가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증시에 대한 어떤 개혁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부분이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를 유발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연간으로 보면 아직은 외국인들이 매도 중이긴 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올해 상반기에 워낙 많이 매도한 게 있어서 연간으로 보면 7조 6천억 정도의 순매도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월별로 보면 저게 4월에 엄청나게 이제 관세 이슈 때문에 이제 매도가 나와서 그렇고 5월, 6월, 7월 갈수록 계속해서 매도 강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렇게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 적어도 코스피 지수, 코스피의 어떤 대형주들의 어떤 흐름은 이제 나쁘진 않을 것 같죠. 그러니까 조정이 나와도 추세적인 조정보다는 일적인 조정일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코스피가 최근에 이제 뭐 대주주 기준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좀 빠졌잖아요. 근데 어제 좀 의미 있는 변화는 좀 있었거든요. 일단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21선에서 버텨냈다라는 점, 그리고 코스피의 소형업종 지수도 어제 결과적으로는 플러스로 끝났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아래골이 길게 달리는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 대주주 기준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는 있죠.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그 재료가 연말까지 계속해서 하락으로 쭉 가게 만드는 재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재료에 대해서 반응하는 일부 투자자들의 매도를 흡수하고 나면 이제 주가가 싸졌으니까 이제 결국엔 주식시장은 어떤 정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기업들의 실적 대비 주가가 지금 많이 싸져 있느냐.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추세로 볼 때 이 정도면 매수해도 되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나오게 되면 또 이제 그 위치에선 돌아서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어떤 움직임으로 볼 때는 좀 과하게 하락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이제 관찰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 시그널이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장에서 좀 매수를 불러오면서 좀 반전이 될지 반전의 그 기준은 뭐냐면 지수가 플러스가 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승 종목수가 늘어나야 돼요. 지금 하락 종목이 계속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호가 나오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고객 예탁금은 이제 다시 좀 늘어나는 사이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뭐 2조 5천억 늘어나는 데이터가 나왔다. 이거는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연말과 월말과 월초,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건데, 월말, 월초에는 고객 예탁금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하려고 들어오는 자금 말고, 뭐 채권 만기되는 게 들어온다든가 하여튼 이런 등등 때문에 이제 수치가 좀 왜곡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감안을 해도 지금은 예탁금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잖아요. 코스피를. 그 매도하면 이틀 후에는 고객 예탁금으로 그 자금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예탁금이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에게는 고객 예탁금이 다시 70조 원으로 향해 가네. 그러니까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탁금이 늘어나는 상태가 다시 되다 보니까 뭔가 좀 호재성 재료 하나 두 개만 좀 던져주면 그러면 이제 시장에 특히 중소형주가 확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재료라든가 반전할 수 있는 뭔가 동력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좀 요약을 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오늘장에서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지가 중요한데, 특히 이제 오늘 업종 하나를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 이제 관세 협상이 거의 막바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신에 나오는 걸 보면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있는 나라, 8월 1일 앞두고서도 협상 안 한 나라가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도 살짝 그렇다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가 가장 적극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그널은 자동차주 수급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가장 그 관세 협상의 중심에 있는 산업이니까 자동차 업종의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가늠을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이제 코스닥이 막판에 좀 반전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장중에 플러스 났다가 이제 밀렸다가 막판에 또 반전했잖아요. 그래서 상승 유목수가 어떤 형태로 이제 전개가 되느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일단 7만 원 돌파하고 나서 어제 버텨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착까지 가려면 오늘 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7만 원을 버텨내는 움직임이 나와주면 7만 원 위에서 매물 소화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가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시장이 지난달 분기에 많이 올랐잖아요. 16%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스닥이 분기에 15% 이상 올라간 사례들을 전부 찾아보니까 그 역대 총 17번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 분기에 올라간 게 12번, 하락한 게 5번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락한 수치에 관심이 가잖아요. 근데 대체로 보면 30% 이상 올라가면 다음 분기에는 좀 부진한 그런 결과값이 있었습니다. 근데 10%대 올라간 사례를 보면 다음 분기에 다 올랐어요. 한 거의 10%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분기에 2.9% 정도 올라간 거니까 코스닥은 지난달에 끌어올렸던 컨디션이 아직은 남아있을 가능성이 통계로 보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어저께 제가 이제 관세가 아니라 이제 대주주 지분 변경 관련해가지고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것도 이제 중요한 재료가 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주식시장은 기업들의 실적, 다음에 이제 갑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몰려있는 코스피에 관련된 산업들의 주가 실적 전망, 거기에 따라 을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몰려있는 코스닥 기업들의 주가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료가 있을 때는 어떤 재료를 계속 거기에 빠지기보다는 원래 근본적인 재료, 그리고 현재 주가 상태가 어떻게 돼 있나, 이걸 또 집중하는 것도 나름대로는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제 이야기를 약간 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주식시장은 사실 그런 게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책이 나올 때, 투자자들이 원하는 정책이 나올 때 좀 일종의 사기, 이제 이런 것들이 수급에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서, 속상해서 그런 걸 말씀드렸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